안녕하세요, 삼다칼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만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대상을 부각시키고 배경을 보다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연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담아낸다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명한 한계점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두 가지 상황을 합쳐놓은 어두운 실내에서 망원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참 답답할 정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 서드파티 망원 렌즈를 장착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렌즈 전문 브랜드인 샌드마크에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출시한 이 망원 렌즈를 리뷰해보면서 이러한 서드파티 망원 렌즈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 렌즈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예전에 아웃포커싱 관련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광각보다는 망원에서 보다 아웃포커싱 효과가 잘 연출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웃포커싱은 장면에 영상미를 더하고 또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광각보다 망원으로 촬영할 때는 인물의 뒷부분에 보여지는 이 배경이 더 제한적으로 담겨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선을 다른 데로 팔리게 하기보다는 대상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장점은 인물을 촬영할 때 특히 더 부각돼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폰에서 인물 사진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3배줌 망원 렌즈로 스위칭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저의 경우 스마트폰 메인 광각 렌즈 앞에 이런 서드파티 망원 렌즈를 장착해서 촬영을 하곤 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메인 광각 카메라의 스펙을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광각이 아닌 망원 화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빛이 충분하지 않은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기본 망원 렌즈보다는 준범위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노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메인 광각 카메라의 좋은 화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웃포커싱을 연출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서 이 메인 광각 카메라가 갖는 밝은 조리개 그리고 망원 렌즈의 좁은 화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스마트폰 메인 광각 렌즈의 좋은 스펙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망원의 좁은 화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서드파티 망원 렌즈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샌드마크의 리뉴얼된 망원 렌즈는 좋은 교보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샌드마크 망원 렌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꽤 괜찮은 재질의 파우치 안에 제품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렌즈를 장착할 때 사용되는 클립 마운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망원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립 마운트에 이렇게 렌즈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클립 마운트를 사용해서 렌즈를 장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정 가운데에 맞춰서 끼우는 게 꽤나 불편하기도 하고요. 애써 센터를 잘 맞춰놨더라도 충격이 좀 있을 때 그 맞춰놓은 센터가 좀 뒤틀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같이 판매되는 이런 전용 케이스 구매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스몰리그나 비스트그립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전용 케이지와도 호환이 되니까요. 나는 좀 더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사선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샌드마크 필터들과 전부 호환이 되니까요. 밝은 낮에는 ND 필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미스트 필터 계열인 클라우드 디퓨저 필터를 함께 사용하면 보다 감성적인 느낌의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의 메인 광각 렌즈 이외에 3배줌 망원 렌즈 앞에 이 서드파티 망원 렌즈를 장착해서 광학식 6배줌의 촬영도 가능한데요. 초점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촬영은 물론 어렵겠지만 디지털 줌이 아닌 광학식 6배줌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활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짐벌에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짐벌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이 두 가지의 무게를 합친 정도를 견딜 수 있게끔 페이로드가 이제 설계돼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요즘 짐벌들은 그나마 좀 페이로드가 높아서 괜찮습니다만 옛날 짐벌들 스무스 4라든가 이런 구형 짐벌들에서는 이 렌즈를 장착하면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애초에 렌즈 교환식 카메라처럼 앞에 이렇게 렌즈를 장착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결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화질 저하는 발생합니다. 다만 그 화질의 저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것이 이런 서드파티 망원 렌즈의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이 망원 렌즈, 샌드마크의 리뉴얼된 이 망원 렌즈는 크게 염려할 수준의 화질 저하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이 샌드마크의 새롭게 리뉴얼된 58mm 망원 렌즈 리뷰를 해보면서 이런 서드파티 망원 렌즈가 어떤 의의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카메라를 구매해서 사용하기엔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이나 영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망원 렌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